자, 고1 내신 대비 교재에서 이제 5회차 해설을 또 해볼 건데 조금 문제 수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해설할 것도 많아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한번 해볼 거고, 근데 그 전에 하나 오타가 있어서 짚고 좀 가면은 그 18번 문제에서 18번이 아니라 27번이구나. 27번 문제에서 1번 선지에 이제 y는 나온 게 이제 x 빼기 2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야 돼요, 분모를. 그래서 요거 오타니까 27번에서 1번 선지 수정 잘 해놓으시고 이제 해설을 시작을 해볼게요. 3번부터 갈 겁니다. 그래서 3번으로 바로 가자. 자, 지금 보니까 3번에서 뭐 유형은 굉장히 이제 익숙한 유형이에요.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단 2, 4, 6, 8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부분 집합을 A1부터 A16까지 이름을 준 거야, 지금. 자, 그랬을 때 그 A라는 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S라는 문자를 앞에 붙이겠대. 그럼 뜻이 모든 원소를 다 더해줘, 이 소린 것 같아. 그랬을 때 S의 A1부터 쭉 다 더해달래요. A2 해가지고 S의 A 얼마야? 16까지. 그래서 요거 그냥 싹 다 좀 더해달라 라고 한 건데, 요거는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집합의 관점에서 가면 안 되고 원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2라는 원소가 있다 쳐봐요. 그럼 걔는요, 부분 집합이 총 16개잖아. 그 중에 그러니까 몇 개의 부분 집합에 등장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얘가 등장하는 횟수를 좀 세보면 결국 그거는 2가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버리면 돼. 그럼 2가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 2라는 원소는 8번 등장한다는 소리야. 16개의 부분 집합 중 8번 등장을 했다. 근데 이 관점이 4한테도 다르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4도 당연히 몇 개야? 2의 세제곱 번만큼 등장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원소가 전부 다 8번씩 다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말은 결국 뭐냐면 2라는 원소가 총 8번 써질 거고, 4라는 원소도 총 8번 써질 거고, 6이라는 원소도 총 8번, 8이라는 원소도 8번 해서 요것만 계산해주면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결국은 전부 다 8로 묶이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해가지고 곱하기 8 이거 붙여주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더하면 10, 이렇게 더해도 10, 그래서 20. 20이랑 8 곱하는 거니까 160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별거 없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로는 다음 페이지에서 갈 건데, 요 페이지는 중요하죠, 좀. 그래서 다 풀어볼게요.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을 보면은, 자, 어느 고교의 한 학급의 학생 수는 24명이다 라고 했어요. 이 교실의 학급 문고에다가 이제 A, B, C 세 권의 이제 책이 있나 봐요. 이렇게 말이 어렵니?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학생 수는 24명이고 어쨌든 뭐 A, B, C가 있나 봐요. 이 상태에서 A를 읽은 학생이 어쨌든 5명, 그 다음에 B를 읽은 학생은 4명이래. 그리고 C를 읽은 학생은 8명이다. 명수를 다 줬어요. 그 다음에 A와 B를 모두 읽은 학생은 3명, 그리고 3권을 모두 읽은 학생은 2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 교, B 얘가 지금 몇 명이라는 거야? 3명이라는 걸 준 거고, 3권을 모두 읽었다는 거는 A교, B교, C가 되겠지. 그거는 단 2명밖에 없나 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C만 읽은 학생 수가 가장 적게 만들어 달래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 권도 읽지 않은 학생이 몇 명 있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전체 집합 해놓고 박스 만든 다음에 이제 A랑 B랑 C가 있을 텐데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해서 이렇게 3개 써놓고요. 일단은 안쪽부터 좀 채워볼까? 지금 3권을 모두 읽은 학생이 2명이라 하니까 2명 써주시면 되고요. A교 B가 3명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3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1이 들어가면 된다. 그럼 지금 A는
3명을 사용했으니까 2개가 남아요. 그럼 그 2개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채워줘야겠지. 일단 그냥 둡시다. 그 다음에 B 역시나 지금 총 몇 명이었어? 4명이었으니까 1명 남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써질 수도 있고 여기에 써질 수도 있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C가 지금 8명이잖아요? 그럼 너희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 아무도 없다고 해봐.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2명이니까 여기에 6명이 들어가야 되거든? C가 8명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선 지금 뭘 만들어 달라 했냐면 C만 읽은 학생 수, 즉 여기에 해당하겠죠. 요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뭐 할수록 좋냐면 우린 지금 적을수록 좋은 거야. 그 말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최대한 넣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 얘가 낮아지겠죠.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지금 2명 채워줄 거고 여기 1명 채울 거야. 그 말은 여기 아무도 안 쓰고 여기도 아무도 안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여기 몇 명이 남냐면 3명이 남겠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이 상황인 거야. 그때 가장 바깥에 아무것도 읽지 않은 애들이 몇 명이냐라는 걸 물은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안쪽에 적힌 애들 다 더해주면 돼요. 또 여기서 요만큼이 8이지. 거기다 하나만 그냥 추가하면 돼. 그래서 지금 A합, B합, C가 얼마인 거냐면 9명인 거야. 그럼 전체가 24명이었잖아요? 거기서 9만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그래서 15명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정답 3번이고 6번으로 갑시다. 바로 갈게요. 6번도. 자, 집합 보니까 A라는 집합은요. 1부터 지금 가고 있는데 1, 2, 3 해가지고 딩딩딩 가서 8까지 자연수로 구성된 집합인가 봐. 자,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하여 그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또 아까처럼 S라는 문자를 앞에다 썼대요. 자, 그랬을 때 집합 X가 다음을 만족할 때 그 집합에서의 합의 최대를 구해라 라고 했어. 가 조건을 봅시다. 야, 가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그 X라는 녀석은요. 이게 무슨 말이야? 1, 2, 3을 갖고 있는 집합과 교집합을 하면은 누구만 나온다는 거야? 2만 나왔으면 좋겠대. 이거는 2가 그냥 공통이구나로 끝나면 안 되고요. 2는 반드시 포함을 하면서 1과 3은 교집합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건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걸 준 거예요. 저거를 고려 안 하면 틀리니까 잘 하셔야 되고. 나 조건으로 가보니까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미안해, 나 조건 딴 걸 봤어요. S의 X가요 뭐가 됐대? 이거의 값이 홀수래. 그럼 지금 1, 2, 3 제외하고 남는 원소들 다 그냥 쓸까? 4부터 써보면은 4, 5, 6, 7, 8까지 갔을 텐데 지금 이미 짝수가 들어가 있지. 우리가 홀수를 만들고 싶으면은 요 짝수에서 요 남은 애들 중 뭘 더해줘야 되냐면 반드시 홀수를 더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이 홀수가 되는 거지 홀수만 갖다 쓰라는 게 아니야. 그럼 저 5개 중에서 우리가 막 골라다 써가지고 홀수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 건데 요 안에는 지금 홀수가 2개, 짝수가 3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볼게요. 홀수와 짝수에 대해서 지금 총 개수가 5개인데 우리가 2는 이미 뽑혔으니까 합을 홀수로 만들 수 있는 집합 X를 셀 건데요. 그 중에 최대값을 구해달래. 최대값.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이게 좀 보여야 되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이 4, 6, 8 얘네들은 짝수인데 걔네가 2한테 더해져봤자 계속 뭐가 돼?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홀수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애는 무조건 홀수인 거야. 5랑 7이겠지. 근데 문제선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집합 X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죠. 모든 원소들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데 5랑 7이 홀수지만 걔네가 같이 들어가 버리면 홀수 2개가 돼서 짝수가 돼버려. 결론은 뭐냐면 이 남아있는 홀수 2개 중에 반드시 하나만 들어가야 되고 문제선 지금 최대한 덩치를 키워달라고 한 거지.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는 게 맞냐면 7이 들어가는 게 맞고 5는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1, 3은 제외된 상태고 남은 게 이제 5, 7밖에 없어요. 홀수의 역할을 하는 게. 근데 얘네 둘 다 들어가면은 짝수가 돼버리니까 짝수가 되면 안 돼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건데 그 중에 큰 녀석을 고르자 이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4랑 5랑 6은 짝수라서 남아있어 아직.
4랑 5랑 6이 아니라 4랑 6이랑 8이죠. 근데 쟤네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지. 왜냐면 우리는 합을 키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의 원소로는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이거 그냥 싹 다 더하면 돼요. 이렇게 다음에 6이고요. 이렇게 다음에 12가 될 거고 19가 될 거고 이렇게 다음에 27까지 가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27이다 해서 5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거고 넘어가서 또 7번으로 갑시다. 바로 갈게요. 7번. 이게 조금 파악을 못하면, 그러니까 처음 풀어보면은 되게 헷갈린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막상 해보면 할만하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 AB에서 자연수라는 말에 좀 동그라미 좀 쳐놔.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수의 조건이 실수가 아닌 게 나왔을 때는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문제를 끝까지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이게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를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는 자연수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A라는 집합은 A, B, C, D, E, F까지 6개가 구성이 돼 있고요. 6개로. 집합 B는요. 원소가 누구냐면은 조건제시법 그냥 쓸게. X 더하기 M을 원소로 한다 치고요. 그 X라는 녀석은 어디서 오냐면 A라는 집합, 즉 위에 있는 저희 A부터 F까지 걔네가 온다는 소리고, 그리고 M은 상수래. M이 상수라는 거는 결국 그냥 실수라는 소리야.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은 34다. 즉 얘네를 싹 다 더하면 얼마라는 거냐면 합이 34라는 거야. 뭐 일단 그렇대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은 73이래. 얘네 둘을 합집합하면은 나오는 그들의 합이 73이다 라는 걸 준 거고, A 교집합 B의 원소로는 9랑 10이 존재한대요. 그때 집합 B에 해당하는 가장 큰 원소는 알파고요. 가장 작은 원소는 베타일 때 걔네를 빼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 B에 해당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랑 B에 해당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걸 빼라는 거는 어차피 뺄 거니까, 합도 아니야, 뺄 거니까 여기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의 차 값이랑 뭐 할 거냐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똑같이 그냥 M씩 더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원소들 간의 차이는 다 똑같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굳이 이거를 얘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생각하면 돼. 어떻게 볼 거냐? 일단은 얘네 다 더한 게 34라고 했는데 우리가 A 합집합 B라는 거를, 물론 개수를 셀 때는 이제 A의 개수에다가 대충 쓸게요. B의 개수에서 누굴 빼는 거였냐면은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는 거였지. 근데 지금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모든 원소의 합이야. 그럼 얘들아 이게 생각해봐. 개수가 아니라 그냥 원소들의 합인데 합집합에서 생기는 이 모든 원소들의 합은요, A끼리 생 거랑 B끼리 생 거를 더한 다음에 요 가운데 해당하는 걸 또 한 번 빼주면 당연히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식을 만족할 거란 거야. 합도. 알겠어요? 개수를 물어보는 거 말고도 합을 하는 것도 그냥 똑같은 식이다. 그럼 지금 얘가 73이라는 거야. 그리고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래? 34라는 거야. 그리고 B는요, 쉽게 말하면 원소가 A 더하기 M, B 더하기 M, C 더하기 M, 이게 이렇게 구성하라는 거 아니겠어? D 더하기 M, E 더하기 M, F 더하기 M. 얘네 싹 더해봐. 그럼 당연히 A서부터 F까지 합에다가 M이라는 똑같은 값이 몇 개가 생겨요? 6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B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4에다가 6M 더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9랑 11이잖아. 걔네 더하면 19잖아요. 요 등식이 성립해야 돼.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M 값을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등식 풀어보자. 얘네 둘 해주면서 68이거든요. 그럼 68을 넘겨. 일단 넘기면 얼마야? 5가 남네. 5. 그리고 얘 넘어가야 돼. 5가 넘어가면 24가 되겠죠. 그게 6M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M 값이 얼마였구나.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M 값이 4라는 걸 얻었으니까 여기 다 4가 붙겠죠. 이렇게.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누군지는 몰라도 두 놈은 아까 말했던 9랑 10이어야 돼. 얘네가 교집합이거든. 그러니까 9랑 10이란 숫자는요,
요 A에도 있고요. B에도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미 4를 더한 결과의 값이 9랑 10이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나 동그라미 친 거야. 누군지 안 중요해. 어쨌든 D나 E는, 만약 얘네 둘이었다 치면은 D랑 E는요, D가 5가 돼야지 9가 나오고요. E가 얼마야? 6이 돼야지 10이 나오겠지. 알겠어?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들 중 누가 누군지 몰라. 그건 안 중요해요. 9랑 10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요 밑에 B에서도 9랑 10을 만들려면 D가 얼마? 아까 5였지. E가 얼마? 6이었죠. 걔네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5랑 6. 왜냐면 D랑 E는 A에서 온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남는 게 두 놈이 있겠지. 걔네 두 놈이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얘네 싹 더하면 얼마라는 거 알고 있냐면 34라는 걸 알죠. 한번 더 해볼래? 얘네 둘 더하면 19, 얘네 둘 더하면 11, 얘네 둘 마저 더하면 30이 돼버려. 즉 얘네 둘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4를 만족시켜야 돼. 그럼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내가 뭐 했어? A, B, C, D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모르면 체크 잘 해놓으라 그랬잖아. 자연수의 합으로 4 만들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1과 3밖에 없어. 2랑 2는 안 돼. 왜? 집합을 쓸 때는 무조건 원소를 하나만 쓴단 말이에요. 중복해서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여기는 1이고 여기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A, B, C, D가 각각 누구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냥 구성원들이 이렇게 6놈이 나온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결론. 아까 말했죠? B에서의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의 차는 A에서의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의 차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큰 게 10, 제일 작은 게 1.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9가 된다. 그래서 집합 문제인데 이거 역시나 기출문제죠. 좋은 문제인 것 같으니까 공부를 좀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8번으로 바로 가보자. 그냥 바로 문제 읽을게요. 8번 보니까 전체 집합 U는요 2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래. 일단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해볼 거냐면은 그 전체 집합을 적어보자. 1도 있고 2도 있고 3, 4, 6에다가 또 누구야? 8도 있고 12도 있고 24도 있겠죠. 이렇게 8개가 나올 거고요. 얘네들을 대상으로 두 부분집합 M과 N이 있는데 걔네들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한 거야. 근데 가조건을 잘 보니까 얘들아 뭐라 돼 있냐면은 M 교집합 그리고 N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다른 말로 M 차집합 N 이렇게도 쓰죠. 근데 그게 M이 나왔대.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배운 집합에서의 차집합의 뜻은 M 중 N에 해당하는 걸 제거하자로 배웠단 말이야. 근데 제거를 했더니 그대로 M이 나왔대. 그 말은 아무것도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 M과 N이, 이거의 뜻은 뭐야? M과 N이 서로소라는 거야.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겹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거 간단하니까. 그 다음 나조건으로 한번 가보자. 나조건에 보니까 얘들아 거기 M 그리고 교집합 N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교 그 다음 뭐야 N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얘가 M 차집합 N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방금 했지만 얘가 결국 누구냐면 M으로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가에서 나온 거잖아. 그럼 이게 결국은 M의 여집합의 교 N의 여집합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드모르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바꿔보자. M 합집합 N의 전체 여집합으로 쓸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뭐래? 이게 지금 4의 양의 약수가 되달래. 그럼 누구 있냐면 1, 2, 4밖에 없죠. 자, 전체 집합이 해봤자 몇 개 없는데 잘 봐야 돼. 합집합을 여집합했더니 1, 2, 4가 나왔다는 건 M과 N을 합집합하면 누가 나온다는 거야? 1, 2, 4를 제외한 3, 6, 8, 12, 24 3, 6, 8, 12, 24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M 합집합 N이 다음과 같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M과 N은 서로 무슨 관계였다고? 서로소 관계였다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M이 몇 개인지 몰라. 원소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3을 가져가. 3만 가져가. 그럼 N은 나머지를 다 가져가야 돼요. 왜? 합집합을 해서 얘네가 나오긴 해야 돼. 근데 겹치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겹치지 않게 여기서 나눠 가지란 소리야. 남김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아 이거 어떻게 살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세도 괜찮다고. m의 원소가 지금 문제 잘 읽어보면은 공집합이 되지 말란 얘기 없어요. m과 n이. 그럼 얘가 0개를 가져가면 얘는 6개를 가져가란 소리야. 6개 맞나? 5개구나. 5개를 가져가란 소리야. 얘가 하나를 가져가면 얘는 4개. 얘가 2개 가져가면 얘는 3개. 얘가 3개면 얘가 2개. 얘가 4개면 얘가 하나. 얘가 5개면 얘가 0개. 이렇게 되란 소리예요. 그럼 생각해봐. 요거 개수를 셀 때는 m은요 안 고르면 되니까 한 가지고요. n은요 이거 다 고르면 되니까 어쨌든 한 가지인 거야. 얘는 몇 가지야? m이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럼 남은 거는 다 n이 가져가겠지. 얘도 마찬가지. 5개 중에 2개 고르면 나머지는 n이 다 가져갈 거고요. 여기는 5C3을 먼저 하고 남은 게 2개니까 2C2가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도 5개 중에 4개를 골라. 그리고 이렇게 못 써. 곱하기 남은 거는 다 가져가면 되고요. 여기도 어쨌든 한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똑같으니까 2에다가 얘가 5인데 요렇게 똑같아가지고 10 나오고요. 얘가 10이죠? 얘네 둘 똑같으니까 20 해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는 32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경우의 수랑 이제 막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 풀어주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명제로 할 건데 11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11번에 보시면은 세조건 PQR에 대해서 자 P라는 진리집합이 지금 8인가 봐요. 그 다음에 옆에다 쓸까? Q는요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1과 B로 구성이 되어 있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이라는 집합은 A랑 AB 이렇게 되어 있나 봐. 자 이때 중요한 게 이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 말은 P라는 집합이 Q에 포함되라는 소리죠. 이래야 참 나오니까. 맞죠? 이게 충분 조건이었고요.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말도 결국은 뭐야? P가 R에 포함되라 이거죠.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최소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A 더하기 B의 최소. 그러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 뭐야? 다 해보면 돼요. 알겠죠? 다 해보자.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 이 중에 8이 존재하라는 거야. 요 중에도 8이 반드시 존재하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Q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만약에 8이었다고 해보자. 그럼 넘겨서 A제곱이 9라는 게 나오고요. 그럼 A는 풀마 3이라고 나와. 자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넣어주면은 첫 번째 A가 지금 3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 B는 뭐라고 돼요? B가 아니라 R이었군요. R은 뭐라고 나와? 대충 씁시다. 3이랑 3B가 되겠지. 그럼 이 중에 누가 있어야 돼? 8이 반드시 있어야 돼. 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8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B가 얼마라는 게 나와요? 3분의 8이라는 게 나오겠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뭐 A, B가 뭐가 되나 뭐 이런 수의 조건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A랑 B를 더해볼 거야. 더해보면 얼마가 돼요? 어이구야 3분의 얼마야? 17 나오나? 이게 일단 여기서의 A랑 B의 값이 되겠지? 뭐 그냥 넘어가면 돼요. 두 번째 A가 마3이었다 해보자. 그럼 R은 어떻게 돼야 돼? 구성이 마3이랑 마3B가 되겠죠. 그럼 이 중에 또 8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거는 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8이구나. 그럼 여기서 또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버려? 마이너스 3분의 17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1번 케이스에 대한 걸 푼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갑시다. 자 그럼 2번 케이스에서는 뭐냐면 Q에서 지금 이번엔 B가 8이 됐다고 해보는 거야. 그럼 B가 8이다. 그러면 또 R을 풀어볼 건데 R에서 B에다가 8 넣어주면은 A랑 8A가 될 거예요. 그럼 8의 역할을 얘가 할 수도 있고 얘가 할 수도 있겠지? 그럼 또 케이스 분류해. 첫 번째 A가 8이었다고 해봐.
자, A가 8이면 이제 다시 Q로 돌아가서 Q는 어떻게 돼? 근데 뭐 이거 더 알아볼 필요 없겠다. 그냥 여기서 A랑 B랑 더하면 얼마야? 16 나오죠. 두 번째, 이번엔 8A가 8이었다고 해봐요. 8A가 8이다. 그 말은 A가 1이 됐다는 소리지. 그래서 A에 1 넣어주면은 두 개 더해서 A 더하기 B가 얼마야? 9라고 나옵니다. 이 중에 제일 작은 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최소값이다 보니까 당연히 얘가 그냥 답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감도 있는 게 좋아요. 딱 했는데 이 뒤에 나올 것들은 무조건 다 양수가 나올 게 분명한 게 보여. 그러면 그냥 바로 얘를 답이다 라고 해도 괜찮아. 알겠죠? 근데 공부할 때는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꾸 해봐야 그런 감이 생기는 거니까 자꾸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저렇게 하면 좋아 보이니까 스킵해야지 이러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알겠죠? 시험 때는 그런 감이 완성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시험 전에 공부를 하실 때는 아직 미숙한 상태니까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감이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번으로 가자. 뭐 바로 갈게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실수 X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이 나와 있는데 P는 지금 누구냐면은 2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래? 10까지래. 그 다음에 Q는 누구야? X가 A 빼기 3보다 크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R은요 뭐래요? X가 B 더하기 2보다 작다고 돼 있어. 자, 이럴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알파라고 하겠다. P이면 R이다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 B의 최대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더해달라.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참이 되도록 해주는 게 더 편해요. 그죠? 왜? 그냥 진리집합만 포함관계 만족하면 되니까. 그래서 참인 걸 먼저 해볼게. 아이고.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였냐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어달래요. 그 말은 이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되란 소리지. 그럼 뭐 수직선 안 그려도 되는 정도면은 안 그려도 돼. 알겠죠? 본인 수준이 그 정도면.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P거든요? 걔를 얘가 포함해버리면 돼. 그럼 얘는 누구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A 빼기 3이 있어야 되고요. 요렇게 등호 없는 상태로 날아가라는 거지. 얘가 지금 Q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A 빼기 3은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요. 둘이 같아지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 안 되냐면은 같아지는 순간 여기 빵꾸라서 2를 포함하지 않아. 근데 P는 2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 A는 일단 5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을 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정수 A의 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4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시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이면 R이다가 있는데, 자, P이면 R이다가 거짓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P라는 진리집합이 R이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포함되지 않도록 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그려봐야 돼. 그럼 P가 지금 2부터 10까지죠. 2부터 10까지.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만들 거고, 얘에다가 이제 얘를 덧그릴 건데, 얘는 어떤 숫자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B 플러스 2가 여기 있다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포함하겠죠. 근데 여기나 여기 쓰면은 포함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겠지. 그래서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해보자. 포함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당연히 B 플러스 2가 여기 쓰면 되겠죠. 그래서 빵꾸 뚫어서 이렇게 가면은 포함해버리고 이 케이스라면 참이 돼버려. 근데 이게 아니면 되잖아요. 그럼 거짓일 거 아니야. 그럼 일단은 참이 되는 걸로 범위를 구해.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부정해버리자 이겁니다. 그럼 일단 B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고 등호는 여전히 안 돼요. 알겠죠? 왜? 우리는 지금 이거 참으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그럼 B의 범위가 8보다 크다고 나와. 근데 우린 이거에 반대를 생각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의 부정은 뭐야? B가 8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호 들어간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되고, 이때의 B의 최대값, 정수 B의 최대값 얼마야? 8이 되겠지. 그래서 4랑 8을 지금 문제에선 더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최종 답은 12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가자.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는 몇 번을 풀 거냐면은 16번으로 갈게요. 16번. 16번은 뭐 풀어주는 이유가 이런 거를 생각보다 제대로 안 풀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뭐가 제일 많냐면 그냥 몇 개 대충 대입해보고 된다 이러고 넘어가. 최악입니다. 알겠죠? 어디나 예외가 있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시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그런 걸 노리고 나오는 문제니까 좀 디테일하게 풀어보자 라는 취지로 푸는 거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는 포함되는데 이렇게는 포함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Q가 P에 뭐 돼야 되냐면 포함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걸 만족하는 거를 구해달래. 기억부터 가보자. 기억에서 나오는 P라는 조건이 지금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래. 그리고 Q라는 조건은 A랑 B랑 똑같은 거래. 그럼 생각해봐요. 일단 문제에서 A, B는 실수라고 했거든. 그 문제 맨 앞에 보세요. 두 실수 A, B 밑줄 쳐놔요. 그럼 우리가 아는 실수의 가장 큰 성질, 그거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랑 0보다 크거나 같은 놈 더했으니까 0 되려면 둘 다 뭐가 돼야 돼? 0이어야 돼. 자, 그럼 이걸 보고서 둘이 똑같은 거네? 이러면 안 된다. 얘는 뭐야? 그냥 A랑 B랑 똑같은 거고 얼마로 똑같은지는 안 써 있다는 건 누구로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같기만 하면 돼. 그럼 그 수많은 케이스 중에 뭐가 있어? 둘 다 0 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P가 Q에 지금 뭐 되어 있는 거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문제 상황을 만족하는 거다. 그래서 기억은 참인 거야. 니은으로 갈게요. 자, 니은을 보니까 P라는 조건은 뭐냐면 A랑 B를 곱한 게 0이 된대. 두 번째는 Q죠. Q는요. 절대값에 A 풀 B 걔가 절대값에 A마 B 이렇게 된대. 자, 그럼 봐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위에 거는요. 뭐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냐면 A가 0이다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두고요. 밑에 게 뭐냐면 절대값 때문에 둘 다 양변이 뭐냐면 지금 양수야. 그래서 이럴 때는 양수라는 게 보장됐을 땐 얘들아 양변을 제곱해도 괜찮죠.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해볼게. 좌변 제곱하면 절대값을 통째로 제곱하면 그냥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좌변이 완전 제곱의 결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걔랑 우변도 완전 제곱의 결과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A제곱이랑 B제곱이랑 서로 소거가 될 거고 넘기면은 4AB가 우변에 이제 남는 게 없잖아. 0이다가 나와버려. 그럼 A랑 B가 곱하면 0이구나. 즉 P랑 뭐하게 나오냐면 그냥 똑같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서로 필충 관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그럼 디귿으로 갑시다. 자, 디귿은 P라는 조건이 뭐냐면 A랑 B를 곱한 게 0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Q라는 조건은 뭐냐면 지금 A가 음수다 또는 B가 음수다라는 걸 줬어. 그러니까 A랑 B 중에 둘 중 하나만 적어도 둘 중 하나만 영어가 왜 나와? 음수가 되면 된다는 건데 자, 일단은 P 조건은 뭐라고 읽혀요? P 조건. 조건 P는요. 당연히 A랑 B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읽혀야 돼. 그러니까 A가 음수면 B는 양수인 거고요. A가 양수면 B는 음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또는으로 연결돼야 돼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밑에 거는 뭐냐?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음수면 되고 둘 다 음수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A가 음수고 B 양수여도 돼요. 이 케이스여도 돼. 그리고 B가 음수고 A가 양수여도 돼. 이 케이스여도 되는 거야. 근데 둘 다 음수여도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Q가 P보다 가능한 케이스가 더 많은 거야. 즉 Q는 P를 뭐하고 있냐면 포함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디귿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알겠죠? 리을로 갑시다. 자, 리을도 보니까 P라는 조건은 뭐라 돼 있냐면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0이다 라고 돼 있고요. Q 조건을 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봐봐.
얘는요, 인수분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 보면은 a 빼기 b에다가 a 제곱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구나. a b에다가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얘가 0이 됐으면 좋겠대. 얘는 뭐예요? 그냥 합차잖아, 합차. 얘 무슨 뜻이냐면은 a랑 b랑 똑같거나 a가 마이너스 b거나 이걸 말하는 건데, 얘는요, 일단은 0이 될 수 있는 게 얘 아니면 얘거든. 근데 얘가 0이 됐다고 하면은 a랑 b랑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얘가 0 될 때는 언제야? a랑 b가 모두 0일 때밖에 없어요. 이것도 엄밀하게 가볼까? 이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4분의 1 b제곱을 만드시고 뒤에다가 4분의 3 b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얘네가 a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 제곱 플러스 4분의 3의 b제곱이 될 거고, 얘가 0 된다는 건데 ab 지금 실수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라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 더한 게 0 된다는 거라서 둘 다 0이 돼야 돼. 즉 여기서 b가 0 되라는 소리고요. b가 0 됐을 때 이 텀이 0 되려면 자연스레 a도 0이 돼야 돼. 결국은 a랑 b랑 같게 둘 다 0이면 돼요. 근데 그 케이스가 여기에 포함돼 버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네가 0 될 조건은 a랑 b랑 그냥 서로 뭐 하면 돼? 같으면 돼요.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P랑 Q 중에 더 케이스가 다양한 게 누구냐면 Q라고. 왜? A랑 B랑 같은 것도 있지만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P랑 Q를 비교하면은 P가 Q에 뭐 되고 있는 거야?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누군가는 동그라미 틀렸어, 동그라미 하고 넘어갔을 수 있는 문제인데, 나는 이렇게 좀 너희들이 디테일하게 안의 상황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렇게 풀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풀었다. 그럼 잘한 건데, 대충 그냥 감대로 풀었다. 몇 개 대입해보고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풀었다. 그럼 지금 설명한 거대로 좀 공부를 하셔라. 그러고 나중에 빠르게 계산해도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정답이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17번으로 갈 건데, 17번은 문제가 뭐 어렵거나 그래서 풀어준다기보다는 그냥 소재가 조금 다른 문제들이랑은 달라서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모든 실수 밑줄, 모든 실수 x랑 y에 대해서 x제곱에 더하기 절대값에 y 빼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8x 플러스 k가 0보다 컸으면 좋겠대.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를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너희가 문자의 구성을 좀 보면은 x랑 y지.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x랑 y가 서로 독립적일까? 아니면 종속적일까?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간단해. 그거는 x랑 y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관계식이 따로 하나 존재한다. 그러면 종속적인 거야. 없죠, 근데 그런 얘기. 그리고 요 식의 구성에서 x랑 y가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항에 존재하는 관계라면 종속적인 거예요. 서로가 영향을 주는 관계인 거야. 근데 보니까 y는 그냥 y 나름대로 혼자 있고요. x도 그냥 x끼리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독립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일단 절대값은 거슬려서 그냥 맨 앞에 둘 거고요. 더하기 뒤에다가 x제곱이랑 8x 이렇게 만들 거야. 근데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 이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 되게 많이 쓰던 방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요거 0보다 크다 증명하고 싶어. 물론 우리가 이미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함수의 관점으로도 증명을 했었어요. 판별식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 0보다 커요. 근데 그거는 함수로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거를 함수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푸냐면, 얘를요, 방금 전에 썼던 방식이기도 해요. 무조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 뒤에다가 4분의 1을 붙여요. 그럼 내 맘대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을 붙여야겠지? 그럼 걔랑 또 1을 더해주면은 여기 4분의 3이 붙어야 돼. 그럼 앞에 텀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2분의 1의 완전 제곱,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4분의 3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요만큼은 0보다 뭐 해요? 크거나 같은 거야. 왜냐면 제곱했으니까.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뒤에는 4분의 3 숫자가 그냥 붙어있죠.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니? 큰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증명한단 말이야. 자,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은 여기서도 난 뭐가 보였냐면 얘가 일단 절대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난 뒤에서도 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습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 x제곱에 더하기 8x가 있네? 그래서 여기다가 16을 추가를 할게요. 왜? 완전제곱식 만든 거야. 그리고 뒤에다가 k 원래 있었잖아요. 그걸 내 맘대로 쓴 거잖아. 16을 그대로 뺄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긴 거지. 괜찮니? 그럼 생각해봐. 요만큼은 뭐가 돼요? 다시 여기다 쓸게 이제. 이거 지울게요 이제 밑에는. 맨 앞에서 다시 써보면은 절대값의 y 빼기 4 그리고 뒤에가 이제 x 빼기 4의 플러스구나. 완전 제곱. 그럼 얘네 둘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이야. 거기다가 누구를 더해달래? k-16을 했더니 0보다 크게 나왔대. 그럼 생각해봐. 얘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 얘 만약 없었으면은 여기 등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등호가 없고요.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 k라고 했어. 그럼 봐봐. 여기 k가 만약에 16이었다고 해봐요. 그때가 딱 여기가 얼마가 될 때야? 0 될 때야. 그럼 그때는 얘네들 더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아. 모든 실수에 대해. 근데 우리는 0보다 큰 걸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 숫자가 얼마면 되냐면 여기 첨 전체가 1이면 돼요. 0 말고 1. 그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놈과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당연히 0보다 크다. 등호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등호 때문에 등호 없애려고 0이 아니라 1로 만들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결론은 k가 얼마? 17이 돼야 된다. 그게 k의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물론 18 들어가도 되고요. 19 들어가도 되고 100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왜? 뒤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그 양수 큰 걸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근데 제일 작았으면 좋은 거니까 그때가 1 될 때가 된다. 0이 아니라 1이다. 아니 당연히 여기가 음수면 안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놈 더했는데 갑자기 1을 빼. 그럼 당연히 음수인 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건 만들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작을수록 좋은 건데,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수록 좋은 건데 제일 작아야 돼서 1이다. 0이 아니라 1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19번으로 갈게요. 자, 19번도 또 뭐 많이 보던 거죠.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에 맞는 함수를 결국 구해달라고 한 거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나 봐. 그들 중 이제 물어보는 거에 최대를 구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19번으로 가볼 건데, 자, 지금 집합 x가 얘들아 3, 그 다음에 6, 9, 12 이렇게 돼 있고요.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래. 너희는 그냥 밑줄만 쳐놔. 이거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때 g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상수함수가 되었으면 좋겠대. 아, g는 상수함수래요. 얘는 상수함수다. 자, 그래 놓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시한 게 뭐냐면 f에다가 3 넣은 거에서 f에다가가 아니라 g에다가 6을 넣은 거를 서로 빼래. 그러면 9가 나온대요. and f에다가 11을 넣은 거 그리고 빼기 f에다가 6을 넣은 거 해주면은 3이 나온대. 자, 비교적 더 쉬운 함수가 어쨌든 g인데 얘들아. 자, 지금 3, 6, 9, 12, 3, 6, 9, 12. 그래서 앞에 쓴 거를 f함수라고 좀 제시를 하고요. 뒤에다가 똑같이 정의역과 공역을 써.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함수는 g함수라고 해볼게. 자, 그럼 봐봐. f3과 g6을 뺐대요. 근데 9가 됐대. 이제 앞에서 공부를 좀 몇 번 해본 사람들은 느껴져야 돼. 공역에 나오는 결과는 3부터 12까지인데 3칸 차이씩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두 개를 뺐더니 9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얘랑 얘밖에 없다고. 그런 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 숫자를 특별하게 봐야 돼요, 자꾸. 여기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크면은 몇 가지 없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지금도 그거야. 꽤 큰 수예요. 왜? 여기서는 얘네들 숫자 차이가 9가 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 최대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요 F3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12가 돼야 되고요. G6은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G6이 나오는 순간 얘는 상수함수기 때문에 전부 다 3으로 몰빵 된 거고요. F는 어떻게 돼야 돼? 지금 3 넣었더니 12가 된다. 하나 알아낸 거야. 얘는 뭐야? F12 빼기 F6.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죠, 차. 그 차가 3이 되라는 거는 걔네들이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으라는 거야. 3차이 나게. 그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누구의 최대야? F9랑 곱하기 G에다가 9 넣은 거래. 근데 여기서 G9는요 이미 얼마냐면 3인 거야. 그럼 얘가 최대 최소를 결정하겠죠. 그럼 우리는 G9가 클수록 좋은 거네? 그럼 얘가 9를 찍으면 우리한테는 좋은 상황이야. 그럼 얘가 9를 찍는다는 건 얘네 둘은 F6이 더 작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1대1 대응으로 모든 조건에 만족할 거다. 얘가 9일 때가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9, 3, 27. 정답이 2번이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22번으로 한번 가볼게. 22번. 자, 22번도 기출문제인데 이제 기출문제집 풀어본 사람들은 이 비슷한 문제를 한번 경험을 했을 거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지금 공부하시면 돼요. 잘 봐봐. 소재가 좀 독특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에 만족했을 때 f의 2024 좀 구해줘 라고 했어. 근데 가조건을 잘 보니까 얘들아 뭐라 되어 있냐면 fx에 대한 식이 나와 있거든요. 걔는 뭐냐면 1에다가 절대값 3 빼기 x를 더하면 나온대요. 근데 이 규칙은 언제만 적용하라고 하냐면 x의 범위가 1과 3 사이면 적용을 해달래. 그렇지 않으면 몰라. 이게 맞는 거야? 몰라요. 나조건을 봐봐요. 나조건. 나조건 보니까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한다. 이게 뭐로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처음 보면은 뭔가 싶어요.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뭐 해야 돼? 일일이 넣어봐야 돼. 넣어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거 이 뜻이구나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몇 번 해본 사람들은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만큼 쉬운 관계식이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물어보는 게 F에 얼마야? 2024란 말이죠. 걔를 여기다 적용을 해보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4x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x는 뭐야? 2024를 4로 나누면 돼.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나누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되니까 좋다고 계산을 해버려.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런 류의 문제 풀 땐 얘들아 웬만하면 약분이든 뭐 계산이든 안 하는 게 좋아. 그 모습을 규칙을 찾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모습을 파괴하면 안 돼요. 파괴한다는 건 약분을 해서 뭔가 숫자들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할 거냐면 위의 규칙대로 해봐. 4를 바깥으로 빼놓고 f의 x라고 하는데 결국 얘를 4로 나눈 거잖아. 그냥 나눠 이렇게. 약분이 돼도 그냥 둬요. 알겠지?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얘를 또 누구로 나누래? 4로 또 나누래. 4로 또 나누라는 건 분모에다가 누굴 추가하라는 거야? 곱하기 4를 추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4가 하나 더 나갈 거 아니야? 그럼 4의 제곱이 될 거고 f의 4의 제곱분의 2024라고 써줘야 돼. 알겠어? 왜? 나눈다는 거 자체가 4로 얘를 나눈다는 거 자체가 분모에다가 4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곱하기 4를 하는 거야. 분모에.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겠구나. 알겠어? 자, 이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이유를 알아야죠. 우리가 답을 내려면 알고 있는 걸 활용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함수 fx에 대한 설명은 1부터 3 사이밖에 몰라요. 그 바깥 부분은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안 줬다고. 그럼 이 문제를 푸는 정확한 자세는 뭐냐? 요 대입되는 모양 있잖아요. 요 범위를 최대한 이 x 1과 3 사이에 놓이도록 데리고 와야 돼. 그럼 생각해봐. 얘가 벌써 16이거든? 그럼 16분의 2024면 아직 꽤 큰 수야. 그럼 그걸 최대한 1 근처까지 데리고 오려면 우리는 4의 거듭제곱 수 중에서 2000에 가까운 숫자 최대한 빨리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그럼 찾아보자. 그럼 4는 2의 제곱이니까 4의 5제곱이 얼마가 나와? 1024라는 거 외워두라 했었죠. 이게 2의 10제곱이니까. 그럼
그럼 분모에 1024 들어간다 해봐. 그럼 1000 몇 분에 2000 몇이니까 대충 얼마야? 2점 몇 나오겠죠. 혹은 1점 몇 나오겠지. 요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여기 추가되는 게 똑같잖아. 그럼 4에 몇 제곱까지 추가를 해줘야 돼? 5제곱까지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야. f라는 함수를. 그럼 여기 바깥에도 5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변형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이 녀석을 어디다가? 저기다가 대입해주면 돼. f에다가. 왜? 얘는 요 범위에 해당하니까. 알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다. 자, 그럼 f에다가 일단은 4의 제곱분의 2024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제곱이 아니라 5제곱이죠. 얘들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대충 얼마라고? 1점 후반대거나 아니면 2점 초반대가 돼야 돼요. 어쨌든 3보다는 작은 수야. 즉, 이 절대값을 처리를 할 때 저 안에 있는 게 양의 값을 띄어요. 그럼 당연히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면 되겠지. 그럼 제가 그대로 나와버리면 앞에 있는 숫자 1일과 계산이 돼가지고 4 빼기 x로 나올 거야. 얘는 4 마이너스 x가 이거 전체입니다. 4의 5제곱에 202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값에다가 우리는 4의 5제곱을 곱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4의 5제곱 곱하기 4 마이너스 4의 5제곱분의 2024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얘네 둘 전개하면 4의 6제곱 마이너스 얘네 둘 약분돼가지고 2024 이렇게 되겠지. 얘만 구하면 돼. 뭐 해야죠 이거는. 4의 6제곱이 뭐야? 1024에다가 4 곱하면 돼요. 여기서 해가지고 4096이 나오겠지. 자, 거기서 얼마 빼자? 2024 빼자 이 소리야. 그럼 얘는 2072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요게 우리가 찾던 최종 답이다. 그래서 얘도 한번 경험하면은 그 경험을 토대로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기출문제 변형된 문제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아까 말했듯이 27번은 오타, 1번에 오타니까 잘 고려해서 푸시고요. 28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또 풀어봅시다. 바로 할게 또 이거. 자, 보니까 문제 읽어보면은 두 함수 fx 제시하고요. fx는 x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자, gx는 루트의 x 더하기 2인가 봐요. 자, 이렇게 제시를 했고 0부터 9 사이에서 함수 f 합성 g 그거의 최대값을 알파, 최소값을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를 곱해달라고 했어. 그냥 합성함수 기본 문제거든. 0부터 x범위가 0부터 9까지래. 그리고 y는 f 합성 g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럼 이거를 어떻게 먼저 볼 거냐면은 첫 번째 함수에 해당하는 g 걔를 먼저 볼 거야. 이유는 뭐냐면 x 범위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g에다가 적용을 해. 그럼 이 동그라미라고 해놓은 g에 대한 범위가 생겨. 그 범위를 다시 f에 적용을 해. 그렇게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최대 최소가 뽑힌다는 거야. 첫 번째 함수인 얘를 그려보면은 그냥 대충 찍고서 1번 개형 갖다 그려주면 돼요. 얘는 출발점이 0,2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0부터 9라고 하니까 0 대입하면은 여기 있고 9 대입하면 여기 있으니까요. 0을 넣어주면 y값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나와. 그리고 여기서 9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0부터 9에 해당하는 걸 g에다 넣어줘. 그러니까 대충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0부터 9에 해당하는 거를 g라는 함수에 대입을 해. 그럼 뭐부터 뭐가 나온다고? 2부터 5라는 y값들이 나온다고. 그럼 걔네가 함수값의 결과인 거야. 2부터 5. 근데 걔네가 다시 어디에 들어가? f라는 함수에 다시 들어가죠. 그럼 f를 보니까 저 뭐야? y정근선이 마이너스 2고 미안해. x정근선이 마이너스 2고 y정근선이 0인 그냥 유리함수야. 기본형이니까 1번 1, 3개형으로 그려주면 돼요. 근데 걔네한테 누가 대입됐냐면 2부터 5라는 값이 대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즉 x값에 2부터 5까지가 대입이 된 거예요. 그럼 5를 넣어보세요. 저 함수에다가 5 대입하면 7분의 1이 나오고요. 2를 넣어보세요. 2 들어가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지금 문제에서는 곱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곱해주면 28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기본 문제라서 뭐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안 했던 거라서 넘어가고요. 자, 30번
갈게요. 30번. 자, 30번도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써야 돼. 알겠죠? 공부를 했으니까. 안 어려운 문제다. 자, 왜 그러냐면, 자, 함수 y는 마이너스 3에다가 루트에 1마 x 더하기 5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 x에다가 더하기 k인가 봐. 자, 얘네가 지금 뭐가 되라고 하냐면 제 1사분면에서 교점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러도록 하는 정수 k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빼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k는 정수다. 자, 그러면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4분면 얘기 나오고 만나는 거 얘기 나오니까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x축과 y축 잘 만들어 주시고, 얘 보니까 출발점이 1,5야. 그 다음에 개형 파악해보면은 x계수 음수, 루트 계수도 음수, 3번 개형이 되겠죠. 그럼 1,5면은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어? 다시 한번 해볼게.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서 1,5면 뭐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3번 개형으로 날릴 건데 이게 어떤 y절편을 가질지를 몰라. 그래서 0을 넣어봐야 돼요. 0 넣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옵니다. 양수인 거야. 그래서 얘는 생긴 게 요렇게 생기겠구나. 여기가 2구나. 근데 얘 아까 얼마였지? 1,5였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어야 되는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y절편은 k로 모르는 상태. 근데 걔네가 1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안 만나. 그럼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처음으로 만날 때가 요때가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만날 때가 뭐야? 요때가 되겠죠. 알겠어? 경계 2개 표시한 거야. 그럼 요때 k 값은 그냥 얼마야? 이미 2죠. 왜? k의 의미가 y절편이니까. 그래서 k는 2보다는 커야 돼요. 등호 돼야 안 돼, 여기? 안 되지. 왜? 축은 사분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요 점을 지날 때는 x좌표 y좌표 더하면 얼마냐면 6이니까 k가 6인 거야. 그래서 6보단 작아야 돼. 근데 출발점에서부터 만나기 시작하니까요. 여긴 등호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k에 보면 이렇고요. 해달라고 한 거는 그 k들 중에서 정수라고 했고 최대 최소. 그럼 제일 큰 거는 6이고 제일 작은 건 3이니까 걔네 빼주면 정답이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정답이 3번이에요. 알겠어? 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닙니다. 31번으로 갈게요. 31번. 얘도 그냥 바로 읽어볼게. 지금 보니까 유리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그래프가 좌표 평면 위에 모든 4분면을 지나달라라고 했어. 야, 또 4분면 나왔고 그래프 얘기 나오니까 뭐 해야 돼? 그려야 돼. 근데 그 함수의 모양을 잘 보면은 약간 부담되죠.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야. 모르는 문자가 막 여기저기 붙어 있거든. 지금 보니까 31번에 함수가 y는 x 빼기 a 분의 ax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사분면을 지나달라고 한 건데 저걸 보고서 어떻게 그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물론 우리가 점근선 찾는 방법으로 분모 0 되는 거, 그리고 y점근선은 x 개수의 비율 이걸로 배웠지만 얘는 뭐가 좀 보였냐면, 어차피 모르는 수다 보니까 요렇게 좀 봐봐. 분자에서 쟤네들을 모아보면은 a로 묶어봐. 그럼 요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점근선은 찾은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뭔가 하나를 대입해가지고 나머지 점을 하나 찍어서 몇 사분면이 아니라 몇 번 개형인지 판단을 하죠.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A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뭐 해볼 거냐면 요렇게 대분수꼴을 바꿔볼 건데, 해보면은 약분돼가지고 A가 남고요. X 빼기 A분의 9가 돼버려.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럼 이건 뭐야? 점근선이 X는 A랑 Y는 A일 거고 저 분자값이 9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1,3개형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려볼게. 근데 여기서도 너희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A는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 쪽에서 요게 만약 A잖아? 그러면은 같은 값으로 Y도 나와야 돼. A로 이렇게. 그리고 얘네 기준으로 1,3개형 갖다 그릴 거야. 그럼 여기는 1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짓을 못해.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맞겠냐? 이미 1, 4분면은 지났으니까 여기서 2, 3, 4를 다 담당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는 여기에 y절편, 그게 음수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빠르게 너희는 뭐 해야 되냐면 저기다가 0을 넣어야 돼요. x에다가. 그럼 y값이 뭐라고 나와?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라고 시작할게요. 0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 여기다 넣을 걸 그랬나? a 마이너스 a분의 9가 되겠지. 지금 그게 얼마가 됐으면 좋은 거냐면 음수가 됐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를 구해달라고 한 거고요. 양변에다가 a를 곱할게요. 그럼 a제곱 빼기 9가 될 거고 여긴 0이겠지. 부동호 방향 바꾸면 안 됩니다. a는 지금 양수야, 자연수야. 그래서 여기서 합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게 0보다 작은 거니까 사이 범위라서 a가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연수 a의 개수네. 그래서 2개 뺀 다음에 하나 더 빼면 되죠. 몇 개예요? 5개 해야 된다. 손가락으로 세지 말라 했었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바보 아니야? 내가 바보네 내가. 뭐 해야 돼? 자연수니까 누구만 세야 돼요? 1과 2만 세야지. 답이 2개입니다. 알겠지? 미안해. 큰일 났네.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여기는 다 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풀어줄게요. 일단은 33번부터 갑시다. 자 이제 33번을 볼 겁니다. 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어요. fx는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1이다 이렇게 해놓고 뭐야 지금 y는 f에 이게 뭔 뜻이에요? f를 123번 거쳐가라 이 소리야. 근데 그 함수의 역함수가 gx일 때 g에다가 마사를 넣어달래. 그럼 일단은 얘까지는 가야 돼요. 얘까지는 가고 역함수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얘를 물어봤다는 거는 k라고 잡아놓고 f에 1, 2, 3에다가 k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4가 된다를 풀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규칙 찾기 해야지. 그럼 봐봐. f에 1이라는 건 한 번 거쳤다는 거죠. 한 번 거치면 이렇게 될 거고요. 2번 거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합성하는 거니까 합성을 해보자. 그럼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1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분자 분모에다가 x 플러스 1을 똑같이 곱해요. 이렇게 그래주면은 요렇게 해줬을 때 x 빼기 1 요렇게 해줬을 때 x 더하기 1 걔네가 더해질 거고 위에도 똑같아요. 그럼 x 빼기 1에서 빼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분모는 1끼리 사라지니까 2x 분자는 x끼리 사라지고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3번 거친다고 해보자. 그럼 걔는 무슨 말이냐? 요 함수에다가 2번 합성된 얘 결과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분자 분모에 x를 곱할게. 그럼 이 앞에 건 마이너스 1 여기는 x 그럼 x 빼기 1 여기도 x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마x 그럼 마x 마이 이렇게 되겠다. 그냥 그 다음에 f에 4번을 거친다고 해볼게요. 그럼 역시나 3번 거친 거를 여기다 넣으면 돼. 알겠지? 그럼 넣어주면은 x 빼기 1분의 마x 마일 더하기 1 분의 x 빼기 1분의 마x 마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분자 분모에 이번에는 x 빼기 1씩 곱해요. 그럼 앞에 게 마x 마일 뒤에 거는 x 더 마이너스 1이죠. 분의 분자가 또 어떻게 돼? 아유 복잡해. 마x 마일과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모가 이렇게 돼서 2가 남고요. 마이너스 2가. 분자는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2x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마무리를 해주면은 어휴 할 거 많다. x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f에 5번을 합성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x가 여기에 다시 들어가면은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몇 번 만에 돌아왔어? 4번 만에 돌아왔어. 주기가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아 결론. 얘는요
F에 이 123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나오거든. 얘랑 똑같다는 거고, 걔가 지금 여기서 우리 구해놓은 걸로 누구야? 얘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얘에다가 K를 넣었을 때 마사가 됩니다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K-1분의 마 K 마일은 마이너스 4다를 할 거고, 넘기면은 요것이 마이너스 4K 플러스 4라고 나오고요. 넘어가면은 3K, 넘어가면은 5. 그래서 우리가 구한 K 값은 3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규칙을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4번으로 갈게. 내 생각에는 제일 너네가 이번 회차에서는 고민했을 법한 게 34번인 것 같아요. 알겠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함수, 무리함수 나와 있고 그 역함수 나와 있고요. 그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나와 있는데, 자, 걔네들이 yfx랑 만나는 점은 p고요. 역함수랑 만나는 점은 q다. 그리고 p의 y좌표를 t라고 했을 때 삼각형 OPQ의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다. 그때 t를 구해달래요. 일단은 그림이 좀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여기서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문제가 부담이 돼요. 근데 되게 가볍게 생각하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는 체감 난이도가 극명하게 나뉠 것 같아. 푼 사람들은 진짜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못 푼 사람들은 좀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아. 뭐 당연한 얘기지. 봐봐. 기울기 마일자리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랬을 때 만나는 점들, 여기서 이제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인가 봐. 그랬을 때 삼각형은 뭐 요렇게 생겼다라고 준 거고, 제시를 한 거고, 이거 원래 정확하게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야 되는데 내가 좀 잘못 그린 거야. 뭐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의 외접원의 넓이, 그게 2분의 25파이다. 그럼 반지름은 얼마라는 거야? 루트 2분의 20, 바보 아니야. 루트 2분의 5라는 거죠. 근데 얘가 유리화를 거쳐주면은 2분의 5 루트 2라는 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 왜 했냐면은 외접원이라는 게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라고 부르죠. 그 외심의 위치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요 y는 x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선상에 존재해야 돼. 알겠지? 그래 놓고 뭘 알 수 있냐면 요 길이 있지, 요 길이. 요게 반지름 아닌가 결국은? 왜냐면 외접원이니까 이 세 개 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중심에서 이 점까지 이르는 그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을 거라고. 그 거리가 얘라는 거야. 근데 얘 기울기 1짜리지. 그럼 요렇게 또 만들면은 1대1대 루트 2 때문에 요 외접원의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2분의 5, 2분의 5다. 이렇게 잡혀요, 그냥. 별거 없지. 근데 이거를 막 기하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겠구나, 의미적으로 그걸 보려고 하면은 문제가 잘 안 풀리는데,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문제에서 P의 y좌표를 t라고 했거든. 그럼 지금 이 그림상 이 선상이 y는 x란 말이야. 걔에 대해 대칭한 점이 q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q의 y좌표가 아니지, x좌표가 t가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요 함수는 거기 나와 있지만 함수식이 뭐예요? 역함수를 식을 주진 않았구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구나. 얘가 지금 y는 뭐야? 루트에 x 빼기 2였니? 그럼 얘는 뭐겠어? y는 x제곱에 더하기 2겠죠. 그럼 얘 y좌표가 이제 t제곱 더하기 2라고 적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서 뭐 사용하겠니? 요 점 알지, 우리? 요 점 t로 표현됐지? 얘네 길이 알지? 반지름. 그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 쓸 거야.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t 빼기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는 t 제곱 그리고 플러스 2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버려. 요거의 제곱. 그것이 요 반지름의 제곱이 돼야 된다. 그럼 제 제곱해주면 아까 넓이랑 비슷한 2분의 25파이가 아니라 2분의 25가 나오겠지. 알겠어? 전개합시다. 여기서 t제곱 생기는데 여기서 t의 4제곱이니까 내림차순으로 쓰자. t의 4제곱. 그리고 2차가 나와요. 여기서 마이너스 t제곱. 여기서 플러스 t제곱. 그래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1차로 넘어갈 거고 1차는 여기서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몇 t야? 5t가 나오겠다. 그래서 상수항.
여기서 4분의 25가 나오고요. 뒤에 거에서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얘네가 4분의 46, 다른 말로 26이구나. 그럼 2분의 13 될 거고, 여기서 2분의 25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25로 바뀔 거야. 그럼 얘네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는 0이다.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왔고, 우리가 이 4차 방정식은 풀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4차 방정식을 풀 건데, 얼마 대입하면 0 나와요? 1은 안 돼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은 요 자리로는 좀 부적절하지. 근데 일단 가야 돼. 그래서 1 쓰고 3차 없고 2차도 없어. 1차 쓰고 마이너스 6 산수랑 써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얼마였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1 내려오고 마1 올라가고 마1 내려오고 1 올라가고 1 내려오고 마1 올라가고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6 돼서 0 돼요. 하나 더 찾아야 돼. 웬만하면 요 6의 약수들 중에 대입하면 되거든요. 2를 한번 넣어볼까? 2를 넣어보니까 16 빼기 2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0 빼기 6 해가지고 딱 0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할게. 2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2 써주면은 1 내려오고 2 올라가고 1 내려오고 2 올라가고 3 내려오고 6 올라가서 0 되는 거 확인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허근 나오지. 2차 빨리 판별식 해보면 결론! 우리가 구한 t는 얼마밖에 안 돼? 2밖에 안 된다. t는 양수니까. 그래서 이걸로 그냥 끝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35번으로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방금 푼 거보다 얘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그래서 35번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보니까 함수 fx는요. x 더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2a다 라고 돼 있고요. 그 역함수가 f의 역함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대. 아직은 쓰지 말자. 자, 그때 fx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요. 그 역함수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cd라고 했을 때 bc 길이가 6 루트 2다. 딴 거 말고 얘들아. 어쨌든 이거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x절편과 y절편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얘 가지고 한번 x절편 구해보자. 그럼 y에다 0 넣어. 여기 0 넣어봐. 그럼 x는 2a가 돼야 돼. 그리고 x한테 0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a가 나오지. 그리고 문제에서 a는 양수라는 게 맨 밑에 써 있어.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표시할 수 있냐면 이렇게 x축 y축 잘 해주시고 x절편으로 2a니까 여기다 2a를 찍어. 걔가 점의 이름이 누구냐면 a예요. a. 그럼 점 b는 여기 찍혀야 돼. 왜냐면 마이너스 a거든. 그래서 요거에 절반만큼 찍히면 돼요. 그럼 0,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겠지. 얘가 b인 거야. 근데 c랑 d는 그럼 누구냐면은 어쨌든 역함수기 때문에 y는 x에서 뭐 돼 있는 함수냐면 대칭돼 있겠죠. 그럼 절편들도 같이 대칭되겠지. 즉, 요 x절편이 대칭이 되면은 역함수의 y절편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걔가 c고요. 가 아니라 d고요. 그 뒤에 좌표가 0,2a다 라고 적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대칭이 되면은 여기가 이제 새로운 x좌표가 돼서 x절편이 돼서 마이너스 a,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점들을 표현한 거고 이때 뭐래? BC 길이.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요 길이가 6루트 1에. 또 뭐가 보여?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1대1 대 루트 2가 보이지. 그럼 여기 길이가 6이라는 거야. 즉 얘가 마이너스 6. A는 6이었구나. 그때 사각형 ABCD래. 이거 넓이 구해달래요. 얘들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밑변이 18인 거지. 얘는 높이가 12인 거고 얘는 높이가 6인 거야. 그럼 아래 삼각형은 2분의 1에 밑변은 18로 가져가고 높이가 얼마야? 6이야. 근데 얘도 밑변은 18로 동일하고 높이가 12잖아. 그럼 여기다 그냥 더하기 12를 해버려.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18제곱이 되잖아. 그럼 162가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끝냈고 막 엄청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그죠? 다 할 만한 문제들인 것 같고 연습을 잘 하자는 거야. 알겠지? 고생했습니다.